이슈K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오늘도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대통령의 새만금은 희망 고문이란 발언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 분석도 나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만금 사업이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9번째 대통령입니다. 네. 애초에는 사업이 2010년도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새만금 면적이 서울시의 2배 면적입니다. 근데 사실상 매립지가 완성된 것은 지금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35년 동안 끌어온 국가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잘못해왔다라는 반성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지역사회의 개발론 또 지자체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새로 고쳐서 탄력성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기타 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 중에서 환경과 관련한 여러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민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새만금개발청의 정부 보고에서 마스터 플랜, 즉 기본 계획을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4번째 바꿔왔고 이번에 바꾸게 되면 5번째입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망감 또한 기대가 어그러진 데서 오는 실망감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우리 전북도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이때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 주문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개발을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안, 그리고 우리가 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동원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잘 세워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내년도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우리 전북도민들의 구체적인 염원이 대통령과 관계기관까지 잘 전달이 돼서 35년의 희망 고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350년의 전북의 희망의 시대를 좀 가져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죠. 교육감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지난주엔 2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정리해 주시죠. 예, 현재까지 총 5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하고요. 그다음에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그리고 노병섭 참교육포럼 대표에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유성동 좋은 교육 시민연대 대표, 그다음에 18일에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유성동 후보 선언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핵심 공약으로는 공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마이스터고 확대 등 특성화고 역량 강화, 그다음에 AI 기술 기반의 교육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같은 경우는 전북연구원장을 하다가 중도 사직을 하고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는데요. 예. 지금 24년도 전북교육청의 총 예산이 4.5조 원 정도 됩니다.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요. AI 기반 6대 혁신 체계의 교육 전략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북을 대한민국 AI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지는 또 추가적인 선언도 예상이 됩니다. 우석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있는 김윤태 교수라든가 기타 여러 후보군들이 계속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으면 10여 명 가까이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예.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마치고 내일 개청식을 열죠. 지역 특화 부처 이전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얘기가 나옵니다. 토론회 등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북 이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전북 특자도가 만들어진 특별법의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전북 특자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전북은 누가 뭐라 해도 농도고 그다음에 농생명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것이 전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의 주요한 어떤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전북에 많은 농수산 관련 부처들이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들어와 있죠. 예. 뭐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원, 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들 다양한 농업 관련한 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로 보자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북 이전이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과 더불어서 병행의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기회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 약 350개의 정부 공공기관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북에서는 기회라고 보겠는데요. 다만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걸쳐 있는 어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또 산업부, 환경부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바라보는 여러 그 지역 단체들 간의 경쟁이 예상이 되고요.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지 않습니까?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 중앙부처를 옮겼는데 다시 또 거점 지역별로 권역별로 중앙부처가 옮기는 데서 오는 세종시의 반발도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논란의 중심이 섰던 전북 정치인들의 활동 재개가 최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의원이 그간 침묵을 깨고 최근 지역 활동에 나섰고요. 또 과거 총선 출마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중도 사퇴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이들이 이제 아마도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그리고 개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짊어져야 됐던 어떤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정치인의 정치적인 활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공단 유사 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중임을 하는 이사장은 지금 처음 케이스거든요. 예.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주식 차명 거래로 인해서 이제 수사를 받는 등 이제 그 어떤 위법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의구심이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유권자들이나 또 전북 정치권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나 우리 전북 정치권이 갖고 있는 인력의 풀이 너무나 좁구나. 네. 새로운 인물, 또 신인들이 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없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나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과오나 위법적인 활동을 했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만 지나고 어떤 여건이 활성화됐을 때 다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다고 하면 그 시그널이 갖고 있는 어떤 불합리성, 부도덕성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깨끗해야 될 정치가 언제든 오염돼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줌에 따라서 우리 전북 정치권의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